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아주 특별한 분 모시고 외솔의 유튜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오랜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신 이종태 아나운서님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깐 저 인터뷰에 앞서서 그 이종태 아나운서님에 대해서 보니까 1970년대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하시고 또 90년에는 아나운서 방송 대상도 수상하시고 그랬는데 그 경력을 조금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70년에 최인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그해 9월 30일에 문화공보부 주최 한국 아나운서 공채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제가 출발하고 이래서 그것도 어떤 이어지는 인연이 아닌가 싶고, 근데 한국 아나운서들이 해마다 봄, 가을로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모이면 사회를 많이 봤어요. 네. 인기가 있다 보니까 촌사람이지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해 아나운서 대상 1호를 주는데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왜 저를 줍니까? 서울의 유명한 아나운서 천재인데. 아니, 우리 아나운서들끼리 주는 거니까 네. 친목 도모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요? 땡큐. 고마워요. 네. 받았죠. 그 90년대 그런 아나운서 방송 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그 전에 70년대 이제 아나운서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70년을 외솔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해 같은 해의 인연이다는데, 그렇다면 그 전부터 학창 시절에서부터 최연배 선생님, 그러니까 외솔 예. 선생님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 그럼요. 아니 이제 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최인배 선생님 책이 있었잖아요. 네. 뭐 한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고마웠고, 또 제가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말과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됐죠. 그리고 이제 저도 정년 퇴임을 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고향 수필도 쓰고 또 아나운서 이종태입니다라는 책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워딩할 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면 무슨 글자도 나오잖아요. 빨리 네,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인터넷 시대의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우리 위대한 최인배 선생님을 좀 하루속히 뵈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엔 만사를 제치고 왔습니다. 네, 살아생전에 뵙지는 못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안타까운데 지금 아나운서의 38년 경력, 네. 그런 그 직업을 하시면서 이런 책을 지금 잠깐 책 소개해드리면 아나운서 이종태입니다가 이제 2021년에 나온 책으로 예. 되어 있는데요. 이런 책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의 우수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어떤 경험에서 한글하고 아나운서 생활하고를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그런 뭐 경험담이나 그런 일화 같은 게 혹시 있으면 몇 가지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2004년에 또 한글학교에서 저를 우리말 지킴이를 지정해 주시더라고요. 2004년? 예. 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정년을 했는데 좀 더 일찍 지정이 됐으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말년에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죄송스러움도 있고, 우리말 우리 글을 공부하다 보니까 최인배 선생님이 처음엔 철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때가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에 조국 독립운동으로 하는 이 철학이 너무 힘을 쓸 수가 없다. 우리 한글, 우리 민족의 글, 민족의 정서, 이걸 살려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도중에 한글 연구로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요, 학자요, 한글학자요, 그런 뜻에서 더욱더 존경하게 됐고, 그럼 나도 그럼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저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흥사단, 네. 그 흥사단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우리 조국 민족 독립운동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저런 의미에서 최인배 선생님은 각별히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네. 일반 학자가 아니고 네.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고, 옥고도 치르셨고, 그때 만약에 8.15 광복이 없었으면 사형당하셨잖아요. 네. 그 얼마나 좋아. 정말. 8.15 광복 때문에 살아나셨잖아요. 네. 아주 잘하셨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신 계기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고 예. 또 굉장히 오랜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글의 우수성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KBS에는 한국어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아, KBS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나운서들이나 그 전 사원들한테도 한국어 포스터를 매주 게시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각각 학교나 기관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지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글 학교나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표창도 받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아나운서들이 우리말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네. 누가 합니까? 전달을 아나운서들이 해야지요. 네. 그래서 오늘도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나운서는 저 혼자 온 것 같아서 퍽 죄송스러운 것이 아나운서들이 여기도 같이 동참을 해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 아, 그럼 정말 예. 뭐 언론 그 구체적으로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네. 활동을 해야지 그냥 어떤 조직만 있고 어른들 오늘 보니까 또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젊은 사람들이 또 좀 이어지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요즘 젊은이들 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배 아나운서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돼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마침 한국 아나운서 클럽이라고 한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의 모임이 있어요. 아, 네. 그 아나운서 클럽하고 후배 아나운서들하고 아나운서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 학회나 외솔 학회에 연결을 해서 네.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꼭 이렇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돼야지요. 네, 예. 돼야죠.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전국에 네. 또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KBS 아나운서는요. 네. 전국 발령을 받아요. 아, 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게 되나요? 이렇게 순환. 예, 이제 네. 요즘에는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받기도 하는데 네. 제가 70년에 시작할 때는 전주, 대전, 공주, 대전, 대구, 대전, 부산 뭐 이렇게 1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돌아다니느라고. 네. 그렇게 해서 저만큼 많이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아, 그런데 지역국에 필요하면 그렇게 이제 돌리는데 또 아나운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것이 서울에 근무하든 대전에 근무하든 부산에 근무하든 문화나 역사 현장에 딱 가서 투입되면 어느 지역에 있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을 다니니까 지역 문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좋고 그 아나운서 생활로서는 아주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안 살림꾼에 나가는 집사람이 불편했죠. 그 아나운서는 천직으로 생각을 하신 거네요. 제 성격과 너무 다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아주 성격과 잘 어울려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시고 또 다양한 문화 공간을 체험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도 쌓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우리 인터뷰의 주제는 이제 외설 선생님이시니까 예. 또 한글에 관해서도 남다르게 느끼시는 분도 많으니까 또 이런 책도 저술을 하시게 되는데 이 책 말고 뭐 다른 책 혹시 또 저술한 게 있으면 잠깐 말씀해 그동안 이제 주시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고향 이야기를 좀 수필을 쓰면 좋겠다 해서 어리비기라는 고향 수필을 썼어요. 어리비기는 어리보기의 경상도 사투리예요. 어리보기는 말이나 행동이 알찬 경우를 얘기하는데 어리비기는 좀 어리벙벙하다는 뜻이잖아요. 어리숙하다 이런. 그 우리 동네 뒷산이 고향 어른들께서 늘 얘기하시는데 어리비기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어리비기산입니까? 옛날에 우리 동네하고 서울 남산에 장닭을 2마리 숨겨놓고 먼저 우는 곳을 서울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동네 장닭이 늦게 울었대요. 그래서 어리비기 같은 산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1990년대 고향 사람들이 모여 보니까 시골은 한 30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촌 동네인데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한 8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고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자, 그럼 우리가 마을회관을 하나 지읍시다 해서 전부 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상주시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마을회관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끼리 더구나 고향을 떠난 분들끼리 와서 모아서 이렇게 지은 것은 처음입니다. 당신들은 위대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동네가 어리비기 산이긴 하지만 서울 사람 못지않은 훌륭한 동네구나. 그래서 어리비기란 소설을 썼더니 선배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고향 이야기를 썼다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아나운서 생활한 이야기를 좀 썼더니 그 나태주 선생님이 네, 시인이시죠. 예, 그 양반이 이제 그 시를 한 차트마다 그 양반 시를 이제 썼더니 받으시더니 이러지 말고
아나운서 이종태라는 거 하나 다시 쓰십시오. 해가지고 여기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운서 이종태입니다를 쓰게 됐고, 또 가족의 행기를 쓰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 갔다 온 이야기, 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로마 갔다 온 이야기 해서 한 5권 정도를 쓰다 보니까 쓸 때마다 워딩할 때마다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뛰어난 그 장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좌우지간 최연배 선생님 행사에 가야 된다 하고 온 겁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향은 이제 경북 상주시고요. 근데 아까 그 전국구 순회하시는 아나운서 생활하실 때 대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출발을 대전에서 했어요. 아, 네. 대전의 한남대학교 제가 국문과 1회거든요. 예. 국문과로 진학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시험을 본 다음에 답안지에 점수를 매길 때 이종태 너 남어. 그 이종태 보고 이종태 너는 발음이 참 좋아. 성악가가 되면 좋겠어.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성악과를 보내주세요. 아니 촌사람이 무슨 성악가냐. 가서 농사를 배워서 와서 농사를 지어야지. 그리고는 농업학교를 갔어요. 대전 농업고등전문학교라고 5년제가 있는데 졸업을 하면서 이제 그 3학년 때부터 연극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가 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자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을 올릴 때는 그 원장님이 저를 꼭 경상도 사나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 원장님, 1년 내내 경상도 사투리 고치라고 하고선 무대 위에 경상도 사나이를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틈틈이 이제 시간이 나면 신문을 소리내서 읽었더니 선배들이, 야, 너 뉴스 읽으니까 너무 좋다. 아나운서를 해보면 좋겠다. 어떻게 아나운서를 합니까? 그 엄청난 키도 좋고 인물도 좋고 발음도 좋은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 나 국문과 가야 되겠다 해서 한남대학교 국문과 1회가 2학년인데 저는 편입을 하면 3학년으로 가야 되는데 2학년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1회 편입을 했죠. 네. 그래서 편입해가지고 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또 KBS 발령이 나는 바람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5년이 지나면 복학을 못한대요. 그런데 부총장님께서 다시 그때 학칙을 좀 손을 봐서 복학을 시켜주셨는데 복학을 하려고 보니까 국문과는 또 야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간으로 가니까 국어교육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은 또 국어교육과로 하고 70년에 입학해서 80년에 졸업을 했어요. 아, 10년 걸리셨네요. 10년간 걸렸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 자기 생에서 막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하나의 어떤 점들이 모여서 그 인연의 고리가 되고 그게 예. 또 이렇게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시게 되는 또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데요. 너무나 역시 아나운서를 하셔서 그런가 목소리가 굉장히 청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네, 듣기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공주가 너무 좋아서 공주에서 계시면서 이제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활동을 이제 한글과 결부시키면서 조금 이제 전국구 단위로 다시 이렇게 좀 펼쳐가시는 그런 거를 좀 실천하시는 희망 계획 그동안 뭐 계획은 네. 없었는데 네. 이번에 추도식하고 총회에 참석하면서 네. 아 그런 게 있어야지 되겠다. 구체적인 모임이 있어야지 되겠다. 처음에 KBS 한국어 연구회가 출동할 때는 그 행동이 미미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국어 기본을 KBS 한국어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요. 네. 아 그러면 제가 활동하는 이제 국제 교류 활동 사업이나 아니면 한일 간의 중국 간의 교류 사업, 또 지방 문화 활동 사업에도 이 한글, 우리말 이걸 적용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파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더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외솔 선생님의 생가가 이제 울산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인터뷰 때문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런 그 활동 안에 또 울산도 좀 특별한 각별한 마음을 갖고 다녀오시고 거기서 또 이런 활동을 좀 크게 펼치시면 거기 계시는 아나운서 분들한테도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시지 않을까. 내년 행사에는 아나운서들이 좀 여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중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또 그 중심에 쓰셔서 좀 후배들도 이끌고 이 예. 활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좀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애를 써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